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올립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 대다수가 함수의 종류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fx를 주고 fx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제 함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fx, gx, hx가 섞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많으면은 3개, 적으면 2개 이상이 나올 때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의 역할을 할 건지 아셔야 됩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함 관계. 이런 구성으로서 현재 함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마다 주인공하고 조연을 빨리빨리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직 구조인데, 수직 구조라는 것을 한번 살짝 옆에다 좀 더 옮겨 볼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이 봐야 되니까. 수직 구조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의 구성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먼저 여기서 앞에서 배경을 깔아줘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배경이. 현재 배경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뭐뭐일 때 뭐뭇을 현재 FT라 하자. 이게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를 FT라고 하자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FT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과정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함수 FT를 구한다. 이 되는 거야. 함수 FT의 식 또는 그래프 구하기.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함수의 식 또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FT가.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은 함수 FT가 하면서 함수 상태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 함수 FT의 상태를 질문합니다. 함수 FT의 상태 제시.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장하는 표현이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함수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함수 FT의 식을 구한 후 그 다음 해당 사항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2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옵션들이 뜨는 겁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A가 0,2가 있는데 T가 0과 2 사이일 때 원점5와 Y는 이 위에 점 P, T,2를 잇는 3분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요점을 B라고 하자 하면서 배경을 깔아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함수 FT를 구하면 그 다음에 FT의 최대값 이 문장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등장인물이 몇 개? 하나. 하지만 앞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먼저 선 함수 FT 구하기 후 FT의 상태를 통한 구하는 값을 얻는다.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살짝 지우고요. 여러분들 교재 다 있으니까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라고 하면은 등장하는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fx가 현재 여기다가 식을 깔아줘요. 현재 이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때 뭐뭐뭐뭐뭐를 gt라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함수 gt가 이게 되는 거죠. 자,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장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표현이 몇 개가 뜨냐? 요 표현과 요 표현이 뜨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함수 gt의 내용이 나오고요. gt의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gt를 구해야
이제 GT에 대한 상태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의 구조에서 누가 주인공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fx하고 GT. 그러면 fx를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GT를 구해내겠다라는 현재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해주면 경우의 수가 몇 개로 갈라지면 2개로 갈라집니다. 그 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fx를 봤을 때 뭘 봐야 돼? 그러면 fx 안에 미정계수가 있어 없어로 갈라지는 거예요. fx에 미정계수가 없다, fx에 미정계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구조라고 생각해보면 편하게 생각했을 때 얘는 아빠고 얘는 아들인 거야.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얘가 부모, 얘는 자식,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fx에 미정계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fx에 감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fx의 역할은 철저하게 무슨 역할? 하면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뭐 감추는 게 없네. 뭐 다 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지? 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는 함수 GT가 되는 겁니다. 함수 GT.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연의 역할은 누구냐? 라고 하면 함수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다? 배경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설정, 배경의 역할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지 마. 누구한테? GT에 집중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함수 GT에 식 또는 그래프를 구한 후, 그래프 구한 후 함수 GT의 상태를 정리하여 함수 GT의 상태를 정리하여 구하는 값을 얻는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야? 하면은 함수 GT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를 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미정계수가 있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안에 뭐 있다? x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이렇게 미정계수가 박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함수 fx가 되는 거예요. 함수 fx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조연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얘가 함수 gt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한테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마지막 엔딩, 구하는 값은 뭐지? 라고 하면 미정계수 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수 GT의 식 또는 그래프 구한 후 그 다음에 함수 GT의 상태를 이용하여 함수 GT의 상태를 정리하여 현재 함수 fx에 정리하여 함수 fx의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게 되는 거죠. 결국 GT를 정리했을 때 함수 상태를 정리하게 되면 이 정리값을 얻기 위해선 fx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백혈병에 딱 걸렸어. 물론 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으니까 뭐 골수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골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골수가 제일 잘 맞는 경우는 보통 부모님 아니면 누구? 내 자식하고 아무래도 맞겠죠. 그런데 현재 나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아파. 백혈병 걸렸어. 그러면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누구한테? 내 자식에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 얘야. 뭐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경우는 나한테 결함이 있어.
그러니까 GT야, 너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골수를 좀 나눠줘.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 그래서 결국 GT는 함수 fx의 유전자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것의 미정계수 또한 같이 함께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문장 안에서 결국 GT가 등장하기 때문에 GT를 통해서 정리하게 되면 fx에게 필요한 fx에서 결함이 있던 그 미정계수의 값을 얻어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GT를 볼 때는 GT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GT를 집중했다가 GT의 엔딩이 결국 fx의 중요 힌트를 제공할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보아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함수 fx가 있다. 오케이. fx가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나는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fx와 근데 딱 보자마자 뭐가 있어요? 함수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박혀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집중. 일단 GT부터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꼴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t, ft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구했더니 그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더라. 오케이. 여기 생겨. 그러면 그것을 p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거리를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GT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GT를 먼저 구해와야겠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뭐가 필요해? 접점. 아, 접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그러면 f't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y-ft, x-t. 그리고 기울기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0 넣었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t의 3승 마이너스 2a의 t제곱 마이너스 bt야 이게 될 거고요. 요 ft 넘어가면 플러스 ft가 될 거야. 그럼 ft는 뭐야? 여기다가 t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t3승 더하기 at의 제곱 플러스 b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2t의 3승 합쳐주면 마이너스 at의 제곱 합쳐주면 이거 지워지니까 이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현재 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의 거리 y값 차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절대값이라고 써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절대값에서 음수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 2t의 3승 더하기 at의 제곱이다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GT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볼까? 라고 해보면 t제곱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2t 플러스 a의 절대값이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이 다음 문장을 풀어달라 이 되는 거예요. F1은 얼마다? 2다. 아, F1은 2다?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두 번째인데 가에서 F1은 얼마다? 2다. 그러면 fx 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2니까 a 플러스 b라는 건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하는 것은 미정계수란 얘기죠. 자, 나에서는 현재 GT가 뭐 한다? 현재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분명히 했지만 이 함수 특강은 종합적인 거니까 만약에 고3이면 이해가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고3이 아니거나 고3 중에서도 실력이 낮은 학생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있구나만 해석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분 때 꼼꼼하게 배울 수 있으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만약에 요게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뭐지? 마이너스 2분의 A와 하나는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면 현재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절대값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냥 두고 얘는 꺾어 올라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점에서의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 A가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근이 된다면 현재 이것이 A가 0이면 결국 여기가 2t 3승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띌 거고 절대값 해버리면 이걸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서 이 현재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A가 0인 경우 A가 양수, A가 음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고 결국 B도 얼마다?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나중에 미분 가능성 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결국 GT가 결국 상태를 제시했는데 그 결과 fx의 결함인 바로 미정계수를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러면 fx는 추정적으로 x의 3승, 그 다음에 a는 0이니까 b에다 1 넣어주시면 x더라 이런 값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문제에서 f3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3을 넣어주시면 27 더하기 3 정답은 3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결국 등장하는 멘트가 드디어 fx도 나오고 gt도 나온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fx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gt를 정리하는 거야? 헷갈릴 텐데 항상 명심하세요.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줄에 함수식을 공개하는가. 그렇죠? 함수식이 있다면 미정계수가 있는가 없는가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미정계수 있으면 무조건 구하는 값은 미정계수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F3값 가지려면 결국 미정계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A, B라는 미정계수를 알아야만 함수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주 목적은 미정계수 찾아라. 결국 누굴 통해서? GT의 상태를 제시해서 거꾸로 fx의 미정계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 가볍게 몸 풀었습니다. 만약에 함수에 수직 구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fx 첫 번째 등장하는 함수에 미정계수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평행 구조와 포함 관계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